바람에 지금 그 일본은행에서는 지금 국채를 또 다시 지금 통화량을 또 늘리고 있어요. 네, 금리가 네네. 좀 너무 올라 버리니까 네네.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보다 금리가 또 안정을 찾게 되고 네네. 또 금융시장이 또 이제 좀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 마치기에 앞서서 피디님 혹시 지금 그 저 표 하나 화면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조금 전에 고용 지표 나왔거든요. 근데 그 헤드라인 넘버는 괜찮은데 이게 세부 내용들이 약간 좀 불안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요. 지금 18만 7천 건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거의 일자리수 20만 건이었으니까 좀 많이 풀렸나?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이 많이 풀렸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헤드라인 넘버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 수가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걸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스닥 매수 18만 신호 7천 건. 발생. 그리고 실업률 보시면요. 3.5%입니다. 지난달이 3.6%였었죠. 그런데 3.6%보다 내려가서 3.5%를 기록했습니다. 뭐 아직은 뭐 3%대니까 이걸로 아주 큰 어떤 의미를 찾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쪽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임금 상승률. 이게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말하는 S&P 건데 매수 신호 이게 발생. 전월 대비 0.4%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난달이 한 0.4% 늘어났었고 이번 달에는 이 임금 상승률이 좀 줄어서 0.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잖아요. 임금 때문에 물가가 안 내리는 건데. 근데 0.4%가 나왔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4.4%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달에도 4.4%였고 이번 달에는 한 4.2%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세부 내용이 약간 불만족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헤드라인 넘버랑 세부 내용이랑 약간은 좀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나왔다, 좀 겹치게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를 정말 자세하게 낱낱이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박성호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자, 이어서 2부입니다. 2부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중국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있죠. 이번 주는 이분입니다. 자,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정치국 회의도 이렇게 좀 생각보다 일찍 있었고 거기서도 약간 그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어떻게 좀 회복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뉴스만 그럴 뿐이지 아직 회복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이 2, 4분기 네. 성장률이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적게 나왔죠. 뭐 많은 분들은 성장률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분기에 4.5% 성장을 했고 네. 2분기에 6.3% 성장을 했어요. 시장의 예상은 한 7.1%나 7.2% 정도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이제 못 미쳤어요. 그런데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5.5%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치적으로는 네. 중국이 계속 얘기했던 그 성장의 어떤 기본 틀을 네. 가지고 가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이 성장의 질이 안 좋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 이제 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수, 그죠? 소비, 내수, 그다음에 투자, 네. 그리고 수출, 네. 무역. 이게 이제 삼박자가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쵸. 이 세 개 분야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소비가 내수 소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입니다. 거의 미국 경제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안 돌아가면 네. 잘 안 돌아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리오프닝을 연초에 선언을 하고 초반 한 3개월은 잘 갔단 말이죠. 특히 2, 3, 4월 이게 잘 갔는데 네. 5월, 6월 되면서 급전 직하를 하는 거예요. 음, 뭐 늘기는 늘었지만 네.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소비도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돌아간다라는 뜻이 네, 되는 네. 거고 투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8% 성장을 했습니다. 네.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이제 이게 국영기업, 국유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했고 네. 민영 부분은 마이너스 0.2%예요. 아.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민간 소비, 민영 네네. 투자는 굉장히 죽어 있다. 어,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그 전체적으로 수출도 굉장히 안 좋죠. 12.4%가 네네. 이제 하락이 됐고 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입도 마이너스 6.8%입니다. 이게 아, 무슨 얘기냐 하면 네. 결국은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쵸, 네. 그 도입하는 수입품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거 되게 안 좋은 경기를 거죠. 네. 별로 안 좋게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거고 물론 네네. 이제 재고 밀어내기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제조업 고용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성장의 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어쨌든 1분기에도 성장하고 2분기에도 성장하지 않았느냐. 네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뭐 5% 성장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간 부분이나 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블 딥에 빠진 거 아니냐. 네네. 왜냐하면 한 3개월 반짝하다가 또 지금 다시 가라앉는단 말이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 네네. 그러냐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경기 부양을 한다고 했는데 네. 시장에 반응이 안 되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약간 주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호유증이 있죠. 네. 또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잖아요. 미국은 혼자 잘 나가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디플레이션 빠진 거 아닌가, 초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여전히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최근에 이렇게 뭔가 사실 시장도 약간 반등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물론 시장이 경기를 뭐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한편으로는 근데 그냥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긴 한데 야 수출이 12% 넘게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 5% 나왔다고? 그것도 참 신기하네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생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통계의 오류를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예를 네. 들면 전력 소비량도 줄었어요. 전력 소비량도. 지금 뭐가 그 다음에 그 네. 유통, 네네. 그 이제 이 뭐 철도든 도로를 통해서 물자를 운송하든 네. 이 유통량도 선물 매도 줄었단 주문이 말이에요. 이게 접수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예. 재고 네네. 그동안 이제 만들어놨던 거 뭐 네. 이런 거 팔고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저는 오일, 그렇게 생각하지 매수 신호 않아요. 발생. 네. 그래서 요 다음 분기를 보면 네.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있겠다라고 음. 이제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메시지도 그렇고 네. 특히 이제 중국 국내 메시지를 음. 분명하게 회복세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소비 심리는 완전히 얼어 있다. 중국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보다는 여전히 저축을 하고 있다. 저축률이 50%가 넘어요. 네네. 그리고 기업도 투자해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네. 우선 부채부터 상환하자. 네. 왜냐하면 기업들도요? 예, 그럼요. 좀 그러다 보니까 민간 골드, 매도 신호 발생.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책적으로 이 어떤 투자 흐름을 끌고 가야 되는 네. 국유 기업이나 국영기업 사이드는 어쨌든 뭐 정부와 투자해야죠. 협력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네. 민간 부분은 아직 시장 상황을 좋지 않게 본다. 그런 게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지 이런 거가 계속 뭐 늘었다고는 하나 48에서 뭐 48.3 이런 식으로 50을 계속 하회하고 있다. 네. 그러면 경기의 흐름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부동산 있잖아요. 저도 이거 사실 보고 좀 놀랐는데 이제 그냥 읽어드릴게요.
중국 교외에 개발 중인 나스닥 부동산 매도 신호 광고를 보면 발생. 한 층 사면 한 층이 공짜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네. 중국 동부 안후이성 퉁링 등지에서 반쯤 지어졌거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주택 프로젝트를 흔히 볼 수 있고, 이런 특급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 20만 2천 달러라는 가격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잠깐만요. 한 층 사면 한 층을 준 층을 줍니다. 예. 1+1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산다. 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소위 뭐 몇 년 전부터 사실 네네. 그 2019년부터 이미 나온 얘기예요. 많이 보셨잖아요. 네. 뭐 유령 도시 네네. 이러면서 빈집이 한 6천만 채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특히 지방 도시는 네. 소화가 안 됩니다. 이 나스닥 안휘성, 매수 신호 안휘성이라는 발생. 데는 이제 이 절강성, 상해가 있는 절강성 뒤에 있는 네네. 성인데 내륙 지역이죠. 경제가 아주 발달한 지역은 아니고 네. 중간에 짓다가 이제 말거나 거의 더 이상 투자 여력이 없어서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매우 싸게 내놓음으로써 이 소위 부동산 경기를 좀 진작해 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부동산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중국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중국 전체 경제의 한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연관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중국 부동산은 또 안에는 그 설비를 안 해요. 껍데기만 만들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연관돼서 거기에 또 수요를 창출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이라는 거는 대량의 노동력이 투입이 네네. 되니까 건설 경기가 우리도 뭐 200만 원 짓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옛날에 선물 매도 했잖아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중국의 소위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선물 매도 주문이 이끌고 가는 체결되었습니다. 사실은 성장 동력 산업이죠. 네네. 그렇게 보면.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뭐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삼프로티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헝다 사태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완다. 네. 이 완다 같은 데는 사실은 부동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해서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갔다고 생각한 네네. 그런 기업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유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또 디폴트로 이어지게 되면 이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중국 부동산이 저렇게 많은 집이 지어지고 이러는 데는 지방 정부의 보증하에 중앙에서 자금이 조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 정부가 만들었으면 분양이 돼서 그 돈을 받아야 그 중앙에서 조달한 은행에서 조달한 금융 부채를 갚는데 네. 이게 안 갚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돈 빌려준 데서는 전부 다 이게 악성 불량 지방채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을 안 갚게 되면 파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2018년, 2019년에 나타났는데 그런 부채를 중국은 또 하나 이제 우회로를 택했어요. 네네. 지방에 네. 그 무슨 이제 자금 금융 공사를 만들어서 사실은 부채를 분산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금융 공사가 네. 부채를 갖고 있든 지방 정부가 갖고 있던 똑같은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이걸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쵸. 했는데 네. 또 하필 코로나 팬데믹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악성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방 정부라든가 이 개발상들이 지금 묘안을 마련하는 거죠. 그 손해를 보든 어쨌든 이렇게 1+1으로라도 빨리 자금을 회전시켜야 네. 이게 뭐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방 정부가 결국은 돈이 물리고 네네. 특히 작년 요 몇 년간의 이 코로나 팬데믹 방역비를 네네. 중앙 정부가 다 못 대주니까 선물 매도 지방 주문이 정부에서 접수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끌어서 쓴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공무원들 월급 줄 여력이 없다. 네네. 선생님들이 뭐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이럴 만큼 지금 이제 일부 지방 정부는 굉장한 재정적 어려움에 네. 봉착을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개하려면 결국 그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이 이제
땅 장사한 거, 네네. 그죠? 사용권판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마련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가 나올 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도 회생의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암담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 교수님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한 7, 8년 전쯤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이제 집을 좀 사라. 정부에서 막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죠. 그렇죠. 그 당시 네. 제 정권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나왔던 그 금융 상품을 보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저금리잖아요. 저금리 그렇습니다. 30년짜리 맞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어요. 저희 선배가 그거 해서 엄청난 이득 보셨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아무리 그런 금융 상품을 그러니까 그런 금융 상품을 내놓는다는 거는 결국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서 안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집값이 오른 건 몇 년 뒤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지금 그럼 중국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집을 사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그 두 채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게 해주겠다. 네. 근데 이거는 답이 아닐 것 같네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는 것 같으세요?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 광의의 통화라든지 S&P 그다음에 매도 신호 실제 발생. 이런 거 좀 풀어주고 이렇게 좀 국지적인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25%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네. 그런 분야라면 이건 경기 회복이라든지 경기 흐름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네네. 싸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까 말까 그런데 왜 저렇게 뭐가 뒤가 구린 게 있나? 왜 저렇게 사라 그러니까 그러지? 고정금리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해준다고 하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런- 안 했어요. 근데 네, 그런 게 지금, 그런 네.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중국이 웬만한 정책을 펼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국의 경제라는 게 예를 들어 중국이 아무리 내수를 강조한다고 그래도 내부에서만 모든 게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외 경제 차원에서도 그게 수출이든 무역이든 대외 교류든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자 도입이 급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는 변함이 없고 네. 우리는 계속 그럴 거다. 네. 뭐 총리까지 나서서 빅테크 기업들, 대형 기업들 불러서 계속 하고 싶은 거 하시오. 네네. 그다음에 세계적인 기업들 그 뭐 회의 열어 가지고 보아우 포럼이라든지 네. 고위 경제 논단 이런 거 열어 가지고 우리가 중국 정부가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 투자를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연초부터 했잖아요. 네. 했는데도 그거가 되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소위 외자의 지속적인 중국 유입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국민들이 볼 때 이제 국제 이 경제하고 맞아서 가고 국제 경제도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해서 한 표를 주는구나. 네.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있어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씁니다. 네. 그 루비통 주식 엄청 네, 올라간 거 네. 보셨죠? 네네. 예. 네. 그런 것도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아직도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 지갑을 열기를 지금 그런 하긴 분위기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한동안 너무 우리나라 부동산 안 좋았을 때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막 이런 거 해준다고 저 아직도 후회합니다. 내가 그거 왜 안 했지? 이런 요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아무튼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다가 언제 좋아졌냐를 좀 생각해 보면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면서 좀 같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은 결국 사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국내로 돈이 유입됐을 때 그게 효과를 좀 잘 발휘했던 것 같거든요. 당연히 중국도 그렇죠. 마찬가지겠네요. 네. 근데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내가
먹고 사는 거 빼고 저축을 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여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성장 동력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 그다음에 국제 경제가 안 좋고 지속되는 미국의 대중 압박,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돌파구가 잘 안 마련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이거 내가 어디 투자했다가 또는 뭘 샀다가 이게 종이장이 될 수도 있겠다, 휴지 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저축을 선호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 정부는 저축을 하니까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투자할 분야가 없는 거죠. 네네. 대상이.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좀 해서 이 소위 산업 경기를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새로운 산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또 미국이 규제를 하고 혼자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동맹과 함께 그쵸. 뭐 이러면서 또 같이 규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중국이 반도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가 핵심인데 네. 그런 하이테크 반도체가 없으면 AI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도 반응하고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개미 투자자도 네네. 그렇고 집이 투기의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집을 하나 가져야겠다고 해서 네. 살려는 사람도 완전히 100% 현찰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의 도움을 네. 받아서 사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속 가능하게 이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미래 월급이 네. 더 늘어난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지금까지는 그게 좀 상반기까지는 명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한 얘기가 외부에서의 자금 유입이 없는 한 이걸 돌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결국 그 말은 미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건 벗어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은데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은 그 부분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죠. 네. 미국의 제재,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면 중국이 산업이 업그레이드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고 네네. 그러나 그나마 그렇게 보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고 네. 광활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부에서 순환을 시키는 게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국내 대순환 전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도모하는 게 국제 대순환이고 그 부분이 어려웠을 때는 내수 시장을 진작시켜서 내수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자. 네. 이 두 개를 합쳐서 쌍순환이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내수를 돌아가게 하려면 그냥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창출한 고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가처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고 시장이 또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리창 총리 경제사령탑 네네. 체제가 3월 달에 전국 인민대표 규제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9월부터 발효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뉴욕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주나 시의 관광세 그리고 판매세, 호텔세 같은 걸 부과하게 되면 또 에어비앤비도 실적을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뭐 서머 시즌이 있었고 네. 워낙에 뭐 홀리데이 시즌 사실 수혜를 볼 수 있었던 2분기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좋아도 뭐 가이던스가 살짝 부진하다든지 숫자들이 좀 안 좋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도 2분기 관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여행 플랫폼들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에어비앤비는 숫자들이 좋았습니다만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킹홀딩스는 지금 먼저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부킹홀딩스는 주가 좋습니다. 지금 11.45%까지 프리마켓에서 급등하고 있고요. 3,165달러 선을 지나고 있네요. 네. 지금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표를 띄워주시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고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S&P 부킹홀딩스라고 매수 신호 하면 이제 하나의 발생. 회사 같지만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행 플랫폼에서는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부킹닷컴, 프라이스라인, 아고다, 카약, 렌탈카스닷컴, 중고차, 오픈테이블, 식당 예약까지 다양한 예약 와. 플랫폼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여행 플랫폼입니다. 부킹홀딩스 예상대로 또 2분기 실적 데이터 좋았습니다. EPS 37.62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역시도 54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모두 숫자가 좋았고 지금 2분기 매출 EPS가 특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에 나스닥 대해서는 매수 신호 2분기 발생. 예약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짚어볼 수 있겠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27.2% 급증을 했습니다. 예약 역시도 15%가량 상승을 해줬고 예상치를 웃돌았죠. 그리고 숙박 예약 건수 역시 2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앞서서 에어비앤비는 1억 건을 넘어섰죠. 네. 거의 2배가량 지금 증가를 하면서 8.9% 상승을 해준 부분들, 예상치 역시도 상회한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부킹홀딩스와 경쟁 업체인 익스피디아가 어제 저희가 잠시나마 데이터만 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매출 전망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16%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데이터 자체는 좋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습니다. 매출 전망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부킹홀딩스 오늘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익스피디아만큼 3분기 부진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이던스 역시 반대로 좋았습니다. 3분기가 여름 시즌 가운데서는 정말 기록적인 분기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와줬는데요. 7월까지 강력한 여행 수요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올 3분기가 역대 최고의 여름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전체 가이던스 역시도 상향을 했는데 올해 총 예약 건수가 지난해 대비로 20% 두 자릿수 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내용까지 가이던스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주가 역시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킹홀딩스 올 들어서 지금 40% 가까이 연중으로 상승한 상황이고 골드 오늘 매수 신호 50% 발생. 넘게 지금 프리마켓에서 호실적에 힘입어서 주가 계속 올라주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이제 실적을 공개했던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올해도 상승폭이 적습니다. 12.53% 정도 상승을 해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연달아서 연 이틀 지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조금 엇갈린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다행입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9시 30분에 지표를 같이 확인했는데 지표를 좀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마존도 계속해서 주가 잘 가지고 있고요. 덕분에 나스닥 쪽이 가장 강합니다. 0.59%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15,44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S&P 500 선물도 조금 더 상승폭은 커졌습니다. 0.38% 상승하고 있고 다우 선물까지 0.18%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황도 지금 다시 좀 살펴보고 있는데 0.044%포인트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4.2%대까지 훅 뛰어오른 모습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은 4.14%대까지 다시금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네. 상엽님이 댓글창에 보니까 여행 수요는 많은데 돈은 없어서 짠돌이 여행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북미에서의 아까 이제 ADR 같은 경우가 에어비앤비 줄어들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여행을 많이 갑니다만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행은 가고 싶은데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고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갈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항공도 이제 국내선이 많은 그쵸. 항공사와 국제선이 많은 항공사가 실적이 좀 엇갈린 상황입니다만 북미 시장에서의 수요가 지금 특히 ADR이 줄었다라는 게 북미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좀 어려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조금 가격 인상에 좀 민감해졌다라고도 그렇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비우스님 종합적으로 볼 때 여행 수요는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또 의견을 내주시기도 했고요.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좀 억눌려 있다 보니까 가고 싶긴 한데 또 지금의 물가 상황을 반영하는 이런 실적들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뽕을 안 넣었더니만 네, 앞머리가 지금 앞머리가 거의 눈동자까지 내려와서 눈을 찌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뭐 이마를 까야 관운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관상을 예전에 봤는데 여기 이제 점이 있었는데 여기가 관운에 중요하다. 점을 빼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머리를 기르느라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제 또 기르면서 또 다른 헤어스타일링을 만나보실 수 네. 있을 테니까요. 관운을 활짝 받을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네, 또 열어 헤어스타일. 제끼기 위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길이가 저도 뭐 앞머리 자른 지 좀 한참 돼가지고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 가장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잖아요. 거지존이라고 하죠. 그쵸. 네. 눈에 찌르는 그 구간. 네, 오늘 금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함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1900분 정도.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개장 전까지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좀 실적 나온 기업들 조금 더 5일 보겠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지금 포티넷이 개장 전에 제가 원래 포티넷 실적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는데 워낙에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네. 찾아봤거든요. 급락 포티넷 지금 중입니다. 주가 많이 빠지나요? 네, 지금 18%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62달러 선까지 훅 내려와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 직전에 포티넷을 좀 찾아보다가 방송에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 오늘 프리마켓에서 S&P 500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3, 4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포티넷 코리아도 있고 한데 제 관심 분야가 아니어서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장표에 제가 이제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포티넷이고 티커는 FTNT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사이버 보안 업체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매출이 지금 13억 1천만 달러를 예상치로 잡고 있었는데 12억 9천만 달러 정도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들, 매출 쪽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엇갈린 실적들을 내준 상황이고요. 지금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증가를 했고요. 총 청구액, 그러니까 청구를 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18%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모두 두 자릿수 대 증가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매출 지표들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18%면 지금 굉장히 큰 낙폭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올 들어서 지금 포티넷 주가가 56% 정도 올라와 있던 상황인데 오늘 정말 크게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사실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실 주가는 많이 올라와 줬는데 지표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매출 하위 지표들이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은 좀 가장 중요한 기업들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있고 니콜라가 실적을 발표를 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니콜라가 지금 실적 기사가 나와서 제가 같이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 움직임이 지금 확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12%까지 올라왔었는데 다시금 프리마켓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9.28%까지 내려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스닥 실적 매도 어떻게 신호 나왔는지 발생. 보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주당 EPS가 마이너스 0.2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자폭은 좀 적었는데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도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CEO의 말을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좀 니콜라가 코너를 돌았고 이제는 사업 계획을 잘 실행을 하면서 수익성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고 전달을 해줬는데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PS와 매출 자체는 일단 예상치는 상회를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컨퍼런스 콜을 아직 안 했죠. 네, 지금 맞습니다. 여기 니콜라가 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웹캐스트를 통해서 지금 2분기 실적과 비즈니스의 진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요? 네, 지금 CEO가 좀 사임을 하겠다라는 네. 소식들 이야기를 해줬고
CEO 사임 소식들이 프리마켓부터 나왔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나온 상황인데 CEO 사임 소식부터 지금 뭐 컨퍼런스 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우려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가가 왜냐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어제만 12% 가까이 또 올라줬는데 실적을 확인했지만 어쨌든 또 아직까지는 악재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니콜라 올 들어서 또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52%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워낙에 또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일단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니콜라가 8.9%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엉덩이가 가볍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대장주 테슬라 0.7%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전기차들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간밤에 실적 발표했었던 빅테크들 여전히 주가 흐름 비슷하죠. 애플이 지금 3%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 네. 누르지 말아야겠어요. 네. 그 밑에 아마존이 9% 넘게 지금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빅테크들은 모두 보합 정도 1% 안쪽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4%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쪽도 한번 볼까요? 반도체 쪽 봤을 때는 엔비디아 오늘 0.8%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관측을 해볼 수 있겠고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등락이 크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한 종목들 위주로 그야말로 실적 장세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존이 크게 좀 올라주면서 여전히 나스닥 선물 위주로 오늘은 강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지표를 좀 소화를 해내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로 또 마왕님이 큰 지표 발표난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오늘은 9시 30분에 나온 지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함께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다시금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좀 지표들이 좀 엇갈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비농업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 20만 건이었는데 18만 7천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 실업률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3.5%가 나오면서 여전히 3%대를 기록하는 상황이었고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악재로 어느 정도 좀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는 수치였는데 0.4%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 모습입니다. 이 지표들을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지표 발표된 내용들을 소화를 해가면서 아마존의 급등을 힘에 얻고 지금 나스닥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 상황이고요. 속보들 중간중간에 다뤄볼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지난주가 처음이었죠. 네. 지난주 마텔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종목 스토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앞에 나오는 화면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또 유가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아서 유가 기업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페트로브라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뭐 실적 나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짧게 또 스포를 하기도 했었는데 페트로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국영 기업입니다. 설립된 연도가 195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10월 3일 1953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이 사진 속 인물입니다. 제툴리오 바르가스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 브라질 석유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설립이 이 당시에 이루어졌고요. 산업 분야는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기업입니다. 본사는 리오자네이루에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까지는 국영 기업으로 브라질 석유 사업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브라질 근처에 이제 해양 쪽에 유전을 개발을 해 왔었는데 1997년도부터는 이제 독점이 좀 철폐가 되면서 경쟁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해외 시장 쪽으로 발을 넓히면서 성공을 거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아직까지는 브라질 정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매출액과 자산 기준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대 규모의 기업이 또 이 페트로브라스인데요. 브라질 정부가 50.26% 지금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을요. 브라질의 반민 일단 에너지 간단하게 좀 기업이다. 설명을 하자면은요. 볼 수가 있을 지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쪽에서 매수를 잡아갖고요. 이렇게 지금 끌고 와갖고 여기서 청산을 줬어요. 516 511 라인 516 라인에 저항 라인을 앞에 두고 509에다가 청산을 줬죠. 509에 청산을 주니 빠르게 올라왔죠. 빠르게 올라왔고 509에 청산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500 요 라인 쪽에서 매도를 걸었어요. 500 10, 16 요 라인에서 걸고 계약수를 다 넣지 않고 이 549까지 이쪽까지 뻗쳐 올라가면은 일단 추세는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대응을 한다 생각을 하고 일단 진입을 먼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추세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30분 봉인가요? 1시간 봉인가? 인가에도 끝자락이에요. 지금 여기서 끝자락이고 여기서 더 맞고 이렇게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529자리 여기서 두들겨 맞은 거죠. 529자리에서 여기서 그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냐? 이 밑으로 이렇게 228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더 뻗쳐가면 위쪽에서 549를 받치고 이게 완전히 뭐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끌고 이빠이 끌고 왔어요. 이빠이 끌고 와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청산을 잘 줬고 여기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다시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고요. 만약에 이제 549 넘어서 막 세게 치고 가면 일단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5분 봉상에 이쪽에 위쪽으로 열린 이 공간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5분 봉상에 고점 라인, 저항 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로 대응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8.1달러 선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그래서 계약을 이빠이 다 앉는 거예요. 아직까지 5달러 위쪽에 오면 정도의 좀 상승 대응을 여력이 하려고요. 남아있는 투자 의견이고요. 가시성 자체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지만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잉여현금 흐름이 약 15%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면서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게 이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최근에 회사의 매력적인 부문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이번 또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오늘 저희 종목 스토리로는 페트로브라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트로브라스 S&P 매도 신호 발생. 발표를 했나요 지금? 네, 실적이 이미 나온 상황이고 실적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처음 다뤄본 종목인데 오늘 또 저희 PD님이 최근에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으로 한번 골드 해봅시다. 매도 신호 발생. 실적을 발표하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제 개장 1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전에 또 체크해볼 만한 내용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일단은 코인베이스는 장 마감 이후에 나왔었죠. 실적이 나왔었는데 지금 컴퓨터 연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1.66%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적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마이너스 여전히 적자입니다만 예상보다는 적자폭이 적은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분기의 실적들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전 두 분기는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나타내줬고 그래도 지금 적자폭은 전년 동기 지금 마이너스 5달러 정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많이 좀 좋아진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적자폭이 많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인베이스를 저희가 따로 준비는 안 해서 지금 방송 중에 나오는 소식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코인베이스 예상치보다 지금 실적이 좋았다라는 내용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프리마켓에서 1.5% 빠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 같은 부분이 지금 1분기에 비해서는 다운 8% 감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분기보다는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점 찾아볼 수 있겠고 지금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2분기에 거의
몇 년 새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적은 지지부진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 볼륨, 거래량 역시도 전 분기 대비로 48%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코인베이스의 거래 수익, 거래 부문 매출 역시도 지금 하락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1분기 대비로 13% 감소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거래 수익, 거래량이 최근 크립토 시장의 어떤 지지부진한 흐름 때문에 모두 감소했지만 2분기 실적 데이터는 예상치보다는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은 좀 제한적으로 1%가량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지금 주가도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93% 정도 빠지는 상황에서 89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ETF 상장 이슈 때문에 약간 또 주가가 힘을 받고 올라가다가 또 다시금 좀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코인베이스 실적 중간에 나온 부분들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좀 볼만한 소식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오늘 사실 두 가지의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고용 지표, 30분에 발표된 고용 지표였고 그리고 아마존, 애플의 실적들 어떻게 또 장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두 가지 정도가 됐었는데요. 네. 여전히 애플 주가는 하락하고 아마존은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존이 급등을 해주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도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죠. 빅테크들도 전반적으로는 강세입니다. 이어서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뭐 고용 딱히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은 없었다. 거의 계속 비슷한 수준에서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가 3%대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만 예상보다도 더 낮았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강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일장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저희가 니콜라 실적 이야기를 했었나요? 네, 니콜라 앞서서 실적 일단 수치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다만 컨퍼런스 콜 아직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봤었죠. 네,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직까지 뭐 컨퍼런스 콜에서 별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지금 뭐 인도량 같은 경우에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니콜라가 지금 45대죠. 45대를 딜러에게 지금 인도를 했고 지금 소매 쪽에는 66대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영진들이 예상하기로는 이런 판매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는 뭐 수소 트럭에 대한 수요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상황에서 오늘 CEO 사임 소식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또 지금 실적이나 다른 내용들 나오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 정도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은 오늘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약간은 상승폭이 또 최근에 축소가 됐는데 나스닥 선물 앞서서 한 0.6%대까지 뛰어오르다가 지금은 0.46% 정도 상승을 여전히 지켜내주고 있고요. S&P 500 선물도 0.36%, 다우 선물까지 0.21% 계속해서 일단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흐름도 약간은 앞서보다 상승폭이 커졌는데 WTI유가 0.39%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브렌트유 0.39%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저희 방송 초반만 해도 하락하는 흐름이었다가 지금은 1.21%도 상승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미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2선이 깨졌습니다. 현재는 0.54% 내리면서 101.8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살펴볼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로빈후드 지금 주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로빈후드 개장 전에는 1.3% 오르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알파벳에서 로빈후드 지분을 거의 90% 가량 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오르고 있네요. 맞습니다. 1.3% 정도 오르고 있고 어제 7%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네. 알파벳에서 90% 가량 지분을 줄였다라는 내용 지금 단순하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에는 별로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이올셀 코너 오늘 짤막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투자 의견 하나 짚어보고 개장을 맞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이올셀 코너 통해서 제네락 지금 한 종목 살펴볼 텐데 트루이스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상승 여력이 4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네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확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좋은 투자 의견 나와주면서 주가도 3% 정도 띄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의견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일단 트루이스트에서는 등급 자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유에서 매수 등급으로 높여 잡았고요. 목표 주가는 160달러 S&P 매수 신호 발생. 대비로 44%의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네락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가정용 발전기나 대체 에너지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언제 나왔었냐면요. 가장 최근입니다. 8월 1일에 나왔었는데 EPS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가 1.16달러였고 실제로 시킨 수치는 1.08달러가 나오면서 좀 실적 자체가 부진했고요. 이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제장까지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트루이스트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가정용 발전기에 대한 수요가 좀 억눌려 있어서 지금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보다도 내년에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이 트루이스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지금 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서서 또 좋은 투자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고 전달을 해줬고요. 월가에서 지금 제네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함께 CNBC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27개의 지금 투자 등급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강력 매수가 6개고요. 가장 많은 건 매수 등급입니다. 매수 등급이 7개, 그리고 가장 많은 건 홀드 11개가 지금 찍혀 있고요. 언더퍼폼이 2개 정도, 그리고 셀 등급도 1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책정된 목표 주가는 180달러 선이고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142달러 선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가장 낮은 주가는 75달러 선입니다. 트루이스트에서 제시한 이 160달러라는 목표 주가 지금 평균보다는 약간 더 높게 책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주가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에 힘입어서 3.81% 주가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 4% 넘게 빠졌는데 다시금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좀 반가운 소식은 10년물 국채금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0.044%포인트 내리면서 4.14%대까지 좀 내려와 있네요. 네,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빅스 지수 어제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좀 내려왔습니다. 16.03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스가 좀 내려오면서 좀 변동성은 다소 좀 줄어든 상황인데 국채금리 10년물 지금 장기채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곧 시작이 되는데요. 실적 뭐 그래도 애플 그죠? 빠지고 밑으로 있습니다. 쳐서 데이터 자체는 좋았습니다. 밑으로 쳐서 일단 기술주들 안정적인 반등에 수익이 나서면서 확보된 다음에 시장은 그죠?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가는 게 볼 좋을 수 것 있겠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아직은 개장하고 나서 지수 체크를 해보고 406을 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406 기장까지 1분이 채 그죠? 안 남았는데 별밤님의 댓글이 눈에 들어오네요. 저희 방송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그러고 나서 내용이 또 아주 알차고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하나 읽어봤습니다. 이게 늘 사실 보는 속보인데 네. 이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띄워주시니까 생동감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수 체크해볼까요? 네, 자, 현재 내려와서 지수가 출발했는지 보겠습니다. 가면 현재 좋은데? 지금 집계가 이루어지고 그죠? 있는데 일단 뭐 S&P 5분 봉상으로는 0.31% 내려가는 걸로 상승 지금 출발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4,515포인트 위쪽으로 선 올라오면 지나고 549를 다우존스 지수의 대응 경우에도 값으로 상승 일단 출발한 볼 수가 모습입니다. 있겠어요. 일단 0.04% 548에다가 소폭이지만 계약을 갖다 상승 놓긴 했습니다. 출발했고요. 35,23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약간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는 집계가 내려오는 게 느리게 나오고 난데. 있는데 예.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0.49% 상승하고 있습니다. 15,427포인트 선입니다. 네. 오늘 지금 개장하고 섹터별 흐름을 살펴보고 S&P 있습니다. 매수 신호 굉장히 발생. 극과 극의 흐름이네요. 지금 상승하는 섹터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지수 자체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상단에 지금 임의 소비재 섹터가 3.17% 정말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3%가 넘는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하는 섹터가 3개 있습니다만 파이낸셜 섹터, 금융 섹터가 0.09% 하락을 하고 있고 부동산 섹터 0.51%, 기술주 역시도 0.51%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0.8% 오르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5일 상황이고요. 매수 신호 에너지 발생.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지금 두 번째로 상승폭이 좀 좋은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다 강보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소비재 섹터가 나스닥 오르는 데 매도 신호 대해서는 사실 발생. 그동안 눌려왔던 데 있어서 좀 튀어주는 움직임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도 주가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 마감 후에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아마존과 애플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3.23% 하락하면서 조금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 185달러 선을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존은 반대로 9% 넘게 뛰어 올라주고 있죠. 9.26% 상승하고 있습니다. 141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1.71%, 구글도 0.97% 오늘은 동반해서 상승해주는 상황이고, 전기차 섹터를 봤을 때는 니오가 3% 뛰어 올라주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오늘은 0.79%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나스닥 반면에 샤오미는 매수 신호 3% 발생. 하락, 그리고 니콜라가 12%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실적이 또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렸던 내용들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를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가 1.96%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가장 힘있게 올라주고 있고, AMD도 비슷한 폭으로 올라주고 있죠. 1.98% 상승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지금 조금 전에 상승 전환을 했고요. 오늘은 반도체 섹터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2% 정도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실적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항공 크루즈 쪽도 좀 조용합니다. 크루즈 쪽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약간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카니발, 지금 로얄 캐리비언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르웨이 크루즈는 강보합입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엔비디아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또 동반해서 약간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AMD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어디였죠? 저도 아까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AMD 관련해서 찾고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있나요? 네,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지금 연결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AMD 최근에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잠시나마 제가 골드 내려보면서 매수 신호 좀 발생. 봤습니다만, 지금 뭐 AMD가 주가가 선물 매도 7%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빠졌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AMD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봤을 때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서버 부분에서 플랫했다라고 하잖아요. 보합선이었다라고 하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가리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클라우드 부문의 약세가 지금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가가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AMD가 지금 상당한 아웃퍼포머가 될 것이다. 다른 칩 선물 매도 관련주들, 주문이 반도체 접수되었습니다. 주식에 비해서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일단 긍정적인 투자 71까지만 의견을 대응을 해볼게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사라라는 S&P 이야기입니다. 매도 신호 그렇기 때문에 발생. AMD 프리마켓 약세를 좀 보이다가 지금 개장하고 나서 2%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엔비디아가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또 동반 상승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AMD 주가 관련해서는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좀 체크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선물 매도 오늘 주문이 실적 발표한 체결되었습니다. 피스커 같은 기업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아마 이제 좀 생소한 기업이실 수 있는데, 피스커도 실적 내용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피스코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고 나서도 주가 7%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매출이 좀 아쉽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EPS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예상보다는 적자폭은 적었습니다. S&P 매수 신호 발생. 83만 달러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크게 실망감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네요. 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네요. 최근에 사실 국제 시장도 좀 출렁임이 있었고, 분위기 자체가 약간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지는 기업들이 나스닥 상승 수준을 매도 신호 보이는 발생. 상황입니다. 뭐 어제 웬만하면 또 9%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피스커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피스커는 지금 수치 자체가 뭐 크게 다룰 만한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장표로 만들어뒀거든요. TD코인에서 나온 투자 선물 의견, 매도 주문이 모더나에 대한 체결되었습니다. 투자 의견인데 요거 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또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 최근에 또 실적이 나왔죠.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TD코인에서는 모더나의 등급을 마켓퍼폼 등급으로 낮췄습니다. 기존의 아웃퍼폼 등급이었다가 하향 조정을 한 모습이고 목표 주가는 이제 상승률 14% 정도를 점치는 124달러 선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하향됐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지는 올 가을 겨울 시즌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회사가 지금 제시한 연간 매출 추정치가 70억 달러인데 여기에도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이던스를 투자 의견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월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더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홀드 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10개가 홀드고요. 9개가 매수 등급을 받고 있는 나스닥 모습이죠. 매도 신호 다만 발생. 이제 언더퍼폼 등급도 2개 정도 나와 있고 가장 선물 높게 매수 책정된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가와 지금 가장 낮게 책정된 주가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430달러가 최상단에 찍혀 있는 목표 주가인데 지금 모더나의 주가가 108달러 선을 지나고 있거든요. 거의 4배 이상 목표 주가가 높게 책정된 주가도 한 가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등급 자체가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모더나 주가 현재는 1.49%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모더나 실적 발표를 어제 또 했습니다만 월가에서 지금 투자 의견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CNBC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지금 드래프트 킹스에 대해서 개장하고 나서 급등하는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만 지금 컴퓨터로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 킹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0.14달러를 점치고 있었는데 플러스 0.14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돈 흑자로 전환한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 역시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지금 여기 주가 흐름이 뜨고 있는데 12%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뭐 깜짝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드래프트 킹즈까지도 오늘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간밤에 실적을 잘 내주면서 또 오늘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은 살아난 모습들이 있고요. 고용 지표 역시도 지금 실업률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해서 CNBC를 통해서 다양한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등등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지금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인데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무너지고 오늘처럼 20만 건을 밑도는 18만 7천 건 같은 계속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숫자들이 나온다면 금리 인상이 조금 사이클이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반대로도 갑자기 금리를 낮춘다면 그건 또 경기에 대한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저희가 유익하게 찾아볼 만한 내용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 내용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5일 매수 신호 발생. 대충 해본 것 같습니다. 네, 40분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끝까지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 누르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네. 금요일 밤 잘 보내시고 저희는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S&P 매도 신호 발생. 클바.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S&P 매수 신호 발생. 자, 이제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요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요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지지가 어디에서 이제 될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여기 끝까지 매수 올 신호 거다. 발생. 이렇게 생각하면은 끝까지 밀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489가 어정쩡하게 여기서 딛고 올라갈 건가? 아니면 465를 택할 건가? 아니면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릴 건가? 이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상황을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뭐 465, 그죠? 뭐 이렇게 내려오면은 딛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딛고 이렇게 또 가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5분 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위쪽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그죠? 위쪽으로 이만큼 여유가 있잖아요. 물론 찍고는 왔습니다만 571 라인을 찍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정을 줬다가, 그죠? 하단을 터치를 하고 딛고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 1시간 봉과 5분 봉의 상단 자리를 노려서 매도를 깐 거니까요. 그죠? 지금 어디까지 태우고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기하다가 또 수익을 까먹었죠. 자, 일단은 우리가 목표했던 지점까지는 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금 기다려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일단 주말 저녁이고 어제 손실 난 거 이런 거 좀 복구를 해야 되니까요. 좀 기다리자고요.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S&P 매도 신호 발생.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선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선물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선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산은 443에다 줄게. S&P 443이요. 매수 신호 443에다가 발생. 청산 대기하겠습니다.
S&P 매도 신호 발생.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자, 443 청산 대기예요. 한번 오늘 올 수가 있어요. 443. 네. 항생 매도 신호 발생. 자, 청산 네, 기다립니다. 거의 다 왔어요. 선물 청산 매수 주문이 됐습니다. 네, 일단 해결되었습니다. 깔끔하게 443까지 청산을 줬습니다. 자, 이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 파동을 다 챙겨 먹었어요. 그죠? 이 파동을 다 챙겨 먹고, 그죠? 516 이 라인까지 우리가 챙겨 먹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또 이 라인을 다 챙겨 먹어. 이만큼 다 먹은 겁니다. 다 먹은 건데, 지금 청산을 여기까지 줄 거냐, 여기까지 줄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786 라인. 여기, 그죠? 우리가, 그죠? 236, 382, 50, 618, 786짜리. 요 자리까지만 일단, 청산을 주고요. 여기 뭐 또 뭐 복잡하잖아요. 종가 자리고 뭐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물론 406까지 봐도 됩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여기다가 일단 주고 청산을 했다는 거. 일단 올라갈 때 한 파동, 내려갈 때 한 파동, 어제 손실 났던 거 전부 다 만회하는 그런 매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전을 해놨습니다. 그 와중에 역전을 해냈어요. 그죠? 어제 손실 난 거 전부 다 복구를 해낸 겁니다. 자, 골드 일단은요, 매도 신호 뭐 51 매도 신호 그죠? 마음이 발생. 흡족합니다. 그죠? 꿀꿀했는데 일단 주말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뭐 일단 자, 일단 뭐 406에 내려오면은, 그죠? 오늘은 아마 음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일단 강한 음봉에, 일봉상으로 강한 일봉에 십자 도지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볼 때 음봉이 좀 그래도 생기는, 윗꼬리 음봉이 좀 생기는 그런 모양새의 그런 일봉상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지켜보고 올라오면 또 매도로 대응을 하든, 흐름이 이제는 다시 매수 흐름으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루나스님, 블루님, 앤드레스리님, 동해바다님, 머스크님, 초이707님, 모두 뭐 별풍선 쏴주시고 수익 나신 분들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일단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수익 잘 챙겨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슈퍼맨 38이었습니다.
S&P 매도 신호 발생.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S&P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S&P 매도 신호 발생. 오일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S&P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S&P 매도 신호 발생. S&P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